전작권 없는 나라가 무슨 뭐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세계 5위 군사력에 걸맞는 국위를 이제 네, 이렇게 예전 분들은 생각이 아직도 미국은 굉장히 강대국이고 우리나라보다 너무 초강력 국가니까 미군이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꼭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 분들. 미군이 빠지면 막 우리는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그래요. 예전 분들 한 나라가 국방력을 마음대로 전쟁에 사용할 수 없다면 이게 나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가 늘 국민들 입에 오르내리며 안타까운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이 대단히 많은데요. 네. 오늘 이 문제를 전직 장관님 모시고 신랄하게 뜯어보고 제대로 체크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 예, 제대로 파헤쳐보죠. 예. 송영루 전 국방부 네. 장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시작전권, 전자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실 예정이잖아요. 네. 전자권이라는 게 지금 저 궁금한 게 왜 우리나라가 가지지 않고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게 된 거죠? 언제부터? 그 전에 이제 제가 왜 이 전시 전작권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를 꼭 해야 네.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실제로 현역에 있을 때 해상 작전 과장을 할 때에 교전 규칙을 한미 간에 다시 재정비를 했고 또 해상 작전 과장 할 때 평시 전작권을 이양을 받는데 실무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이 전시 전작권 환수를 정식적으로 한미 간에 회의하는 그 자리에 실무 총책임자로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것을 제가 해군 장교지만은 배경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권 전환에 관한 문제에 관한 한 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국면마다 역할을 해오셨으니까 예. 그렇죠. 오늘 그 말씀하시는데 최적임자를 우리 모시고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지금 전시작전권을 미국에다 주고 이렇게 회수한다, 환수한다, 뭐 복원한다,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 전작권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임진왜란 때 우리 민족이 가장 쓰라린 그 전시를 경험했는데 그때도 노량해전 전에 진린 제독이 명나라에서 증원군이 왔을 때 이 퇴각기를 좀 열어달라 할 때 이순신 충군께서는 천지에 한이 있더라도 우리 강토를 짓밟은 매놈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명나라 진린제독의 명령을 어기고 노량해전에서 배적을 물리치시고 전사를 하셨는데 그런 역사적 배경도 있고 6.25 때도 그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끝나고 이제 북쪽으로 진군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전자권이 없지만 동해에서 그 38선 이북으로 제일 먼저 진군하는 것이 우리 국군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국군의 날을 남북 통일에 희망하는 의미에서 10월 1일로 정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통수권자가 마음대로 우리 국군을 지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우리 헌법상으로도 좀 위배되기 때문에 이제는 환수할 때가 됐다 하면서 이제 그 역사적 배경부터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양 배경은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이 남침을 했는데 네.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을 해서 충남 대전에 도지사 공관이 있었는데 그걸로 피신을 해갖고 7월 14일 6.25 한 3주 만에 한국군을 메가더 장군한테 지휘해서 우리를 전쟁에 좀 이기게 해달라 해서 개인 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이루어지는데 공산 측 대표는 중공군의 팽독회고 북한 인민군 사령관 김일성이가 있었고 유엔군 대표로서는 마크앤 크라크 육군 대장이고 우리 국군도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하던 분이 참가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북진 통일해야지 정전협정 참가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대표로서 빠져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만 빠진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지금 북쪽에서 북한이나 중공군에서 얘기할 때는 너희들은 대표가 아니다. 이런 그 구실을 제공을 하는 제공하게 예, 됐죠. 그러네요. 예. 예. 약간 아쉬운 대목이네. 예. 예. 예,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유엔군 밑에 이제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과 동시에 8월 30일 날 그 교전 규칙을 정했습니다. 정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할 때는 어떻게 할 때야만 전쟁을 하지 그 이후에는 유엔군 사령관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8월 30일 날 마크엠 크라코 대장이 NLL과 NBL, 서해에서는 NLL이고 동해에서는 NBL 해갖고 북방 한계선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6.25 때 바다와 도서는 통일이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반도만 안 돼. 그래서 통일이 됐다는 것은 북쪽 지역의 연안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해상 제해권을 갖고 예. 있었죠. 압록강 바로 밑에 신도, 그다음에 남포 바로 앞에 초도, 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그다음에 팔전당 앞에 구월봉 앞에 순이도도 우리 땅이었고요. 연평도, 대한평도, 소연평도, 우도, 서해는 이랬는데 다 그래서 서해바다나 동해바다나 완전히 다 우리 해군이 도서마다 주요 도서는 다 참가하고 있었는데 이 반도에만 DMZ가 설정되고 바다는 선이 없었는데 유해군 사령관이 그 당시에 모든 북쪽 이북섬 NLL과 NBL 이북섬은 북한한테 양도를 하는데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한평도, 소연평도, 우도 이걸 포함한 NLL 노던 리미트 라인을 설정해갖고 이 선을 넘어갈 때에는 유해군 사령관의 허락을 받고 함정이나 항공기가 넘어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쭉 지켜보다가 53년 8월 30일부터 73년까지는 잘 지켜왔었습니다. 네. 북한도. 근데 북한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해안포도 설정되고 또 북한 해군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NLL이 그 해주나 이렇게 백령도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남쪽으로 내려가기 힘들었는데 정전협정상에는 지상의 한강 하구원 밑으로 해서는 경기도와 황해도 중간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선을 하면 서해 바다가 반씩 나눠집니다. 그래가지고 연평도하고 백령도 가는 선은 별도 그 선에서 이 통로를 만들어 줄 테니까 글로만 다니고 서해 바다 반은 이양해라 하고 73년도에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고 북한 어선이나 군함들이 막 내려왔었어요. 그때 제가 해군 소유로 임관했을 때인데 한참 서해 출동 나갈 때는 결단을 하고 남북 대치, 강렬한 대치를 한 상태였는데 그때가 73년 10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서해 위기 상태였는데 북한 어선단이 큰 모선하고 어선이 내려와서 소총도 앞에까지 내려와서 조업을 하고 내려오는 걸 우리 구축함 서울함이 그때 구이함이었는데 총을 쏘면은 전쟁이니까 함수를 갖다 팍 충돌을 해가지고 밀어내기 소위 밀어내는 것은 현측 대 현측으로 밀어내는 건데 이건 완전히 충돌했어요. 정면으로 완전히요? 선수로 그래서 우리 함수를 갖다가 그 상당히 큰 어선 모선을 재서 그냥 천장에서 바로 정면으로 들이받아버렸어요. 네, 바로 침몰시켰죠. 네. 그래서 그때 서울함이 우리 진해항에 왔을 때 우리 소유 중위 때인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러한 우리 해군이 그렇게 열심히 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현측 대 현측으로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충돌로 이렇게 밀어냈던 것이 73년인데 그 이후부터 북한도 NLL을 잘 지키도록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맞다가라 했구나 이놈들이. 네. 그래서 1991년 12월 15일 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됐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신북방 정책 할 때 남북도 이렇게 좀 평화로운 그런 것을 개설을 하자 이런 데 있었고 그다음 1994년 12월 1일 이제 또 우리가 평시 작전권을 가져오죠.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 이때는 평시 작전 통제권은 대표권 3 때까지는 평시에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작권만 회수를 못하고 평작권은 이제 가져오게 됐네요. 전시 작전 통제권은 유지를 하고 대표권 2부터는 그렇게 하고 대표권 3까지는 우리가 하도록 해서 비정규전이라든지 우리가 국군이 지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유지를 했었죠. 그러다가 94년도에 지나서 2006년 한미 정상회담 때 이때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2012년 4월 17일 전환하는 것으로 한미 간에 협정을 했고 2010년 6월 달에는 이때는 이명박 대통령 때였는데 2012년 4월 17일, 2015년 12월 1일로 좀 3년간 연기를 좀 하자 했었고 2015년 11월 달 이건 박근혜 대통령 때였는데 상호 합의에 의한 전작권 조건을 20개 항목을 설정해가지고 이게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을 환수하자 이렇게 했고
2019년 8월 이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이 조건들이 최초 평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2022년은 Full Operational Capability에서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해서 완전히 됐을 때는 전작권 인수한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는 연결이 됐었죠. 장관님 재임 시절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이제 그 환수하기로 날짜까지 못 받고 그걸 추진했는데 저 자꾸 뭐 조건과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대면서 미뤄온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현장에서 참석했기 때문에 미 국방부 장관은 SCM 때죠. 럼스펠드 국방장관이고 합참의 장님은 페이스 대장, 미 해병 대장 출신이고 한미연합사령관 비비 베일 대장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윤광웅 장관, 그다음에 이상희 합참의장, 그다음에 송영무 전략기획본부장이 같이 참여했는데 그 당시에 비비벨 사령관이 유럽 유엔군 사령관을 하다가 한미연합사령관으로 부임해 왔을 때 한미연합사령부 이하의 모든 한국군과 미군을 판단했을 때 오늘 밤에 이양에도 한국군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전작권 이양을 이렇게 하도록 건의를 지휘관이 했는데 그 이후에 시대가 바뀔수록 좀 미군도 얘기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제로 이렇게 참가해 본 결과 이것은 미군의 전략 개념도 있고 또 한미 간, 또 미북 간, 또 미중 간 여러 이 복합적인 양상이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 한국이 생각하는 것 약간 차이점이 있는 이런 상태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시 작전권을 이제 환수해야 되는 것은 뭐 깊게 생각 안 해도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가 그렇죠. 잘 살게 하는 예. 경제 부흥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국방의 기본이 애군데 내가 내 그렇죠. 의지대로 네. 남의 지휘하는 나라한테 거 아니에요. 그게 가 있으니.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주권의 이제 완성을 맞아요. 네.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결핍된 상태로 우리가 계속 이게 선진국 대회를 간다고 해요. 이거 뭐 절름발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전 분들은 생각이 아직도 미국은 굉장히 강대국이고 우리나라보다 너무 초강력 국가니까 미군이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꼭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있어서요. 정확히 말씀해 주신 이 전작권을 환수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에 대해서. 크게 난다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한 나라가 국가 위상도 있고 위신도 있고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를 한다면은 헌법에 있는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남의 나라에다가 맡겨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헌법에 맞지 않는 그렇죠. 군 운용 상태가 되기 때문에 헌법에 맞는 위상이 당당한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전작권을 환수해야 된다. 법적 근거로도 그게 맞지가 않네요. 지금 전작권이 미국에 있다는 게. 그러니까 한 대한민국 헌법 74조에 따라서 대통령 국군을 통수해야 되고 지금은 양병을 위한 그 군정권만 갖고 있는데 용병을 위한 군령권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고 네. 국군조직법 제6조에도 대통령 국군을 통수한다 이 말에 맞도록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6.25 상황에 맞춰서 정전협정에 따라서 마크엠 크라크 대장의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정전협정에 따른 그런 상황이 계속 6.25 이후에부터 연관되다 보니까 우리 국군이 안보 상황 변화에 따른 그런 게 대응하지 못하고 남북관계 대간첩 작전에 이런 데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2차 대전 이후에 공산 세력과 민주 세력의 치열한 대립이 있었는데 지금은 1990년대 이후에 소독이 통일되면서 쭉 그 환경이 안보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 해역의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익을 창출하기 위한 우리 주권을 창출하기 위한 우주, 공중, 해양 또 심해저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할 시기가 지금 도래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상교통로를 보호한다면은 중동에서부터 인도양을 거쳐서 말라카 해역, 남제나해, 동제나해 이 해역은 우리가 차단되면은 석 달 동안만 차단되면은 우리 수출량이라든가 수입하는 유류가 조달이 안 되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인수위 때 제가 해군 참모총장이었는데 이 해상교통로를 계속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라크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군하고 같이 해양을 안보하는 그런 청해부대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제 건의하고 끝냈지만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건 맞다 해서 청해부대가 지금 올해 47층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면 계속 나가면 해군 장병들이 이 수역과 해역을 겨울이나 여름이나 어떻게 기압, 기온, 수온이 바뀌는 걸 다 체크를 하면서 전장 환경을 익힐 수 있죠. 그래서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는데 만약에 유사시 확인하게 되면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은 미군이 작전 통제권은 아니더라도 이거는 한미연합이기 때문에 미군에서 그대로 이제 유엔군 측에서 그 전작권 인정하는 식으로 거의 협조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저 전자권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행사해야 된다는 거는 뭐 헌법이나 법률상의 이런 법률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안보 상황, 상황이나 상황에도, 지정학적 위치나 현재 여건이 이제 회수해야 될, 환수해야 될 시점이 와 있는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국력과 군사력이 걸맞는 이제 정말로 선진 민주국가의 위상에 맞는 국위 확립을 할 때 전적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세계 5위 군사력에 걸맞는 국위를 이제 선양하고 전정협정을 넘어서 남북 공존의 상태가 유지되려면 이제는 전자권도 없는 나라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가 국가 위상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무한 경쟁의 그 전장 때에 대비한 한국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는데 유엔군은 그러니까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은 남북 간 정전협정 관리에 중점을 두고 확전 방지를 위한 그 교전 규칙 준수를 확인만 하고 이제 국군 통수권은 전시나 평시나 다 우리 한국군이 갖고 와야 되겠다. 근데 요즘 이제 한간에서 전자권 전환 문제를 얘기하면 뭐 미국을 무시하는 거냐 또 미국과 뭐 각을 세우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그 공산대 민주주의 체제가 굉장히 극렬하게 대립할 때 6.25 이후에 그런 현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지금은 국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또 한국군의 위상이 또 한국의 위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미래를 내다본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지 과거에 집착한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미 측의 군사 리더십들도 이제 모더니제이션, 한미 동맹의 현대화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이제 작전권을 한국에 이양하고 함께 서로 협력하는 문제들을 많이 지금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을지 포커스 렌즈라고 해서 현역 때 보면은 북한이 도발했을 때 어떻게 한미군이 수복하러 올라가느냐 하는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은 그러한 그 한반도에서 전쟁보다는 한반도 주변 해역, 공역 지역을 아우르는 즉 한국군은 지상군은 평화 통일을 위한 그 전장 관리, 평화 유지군 이런 상태로 바뀌어야지 북한은 직접 6.25 때 같이 전쟁을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루는 우리 역사에서 번영된 이 시기를 다시 또 암흑의 시기로 가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을 사전에 억제해갖고 자유평화 통일을 하는 이런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군은 기존의 그 중동을 통한 기존 해상교통로뿐만 아니라 이제 북극 항로를 개척해야 되고 해상 공역과 해중, 수중 이것도 우리 영해내라든지 우리 해역뿐만 아니라 넓은 해역까지 확장해야 될 시기가 왔다. 국가의 위상이 미국이 우리를 또 협동작전, 합동작전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작전을 해야 되고 공군은 우주를 포함한 공역을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지금 우리가 무기체계를 그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국군 통수권자가 확실히 쓸 수 있는 기회가 와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반도 남북
그 지경선에서 이제 동북아 세계적인 안보 환경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전작권은 꼭 환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 시점에 맞게 이제 가려면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같이 협력해서 가는 관계로 하려면 그거는 반드시 환수를 해서 서로 좋은 관계로 가고 가장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현 시점에 이제 그렇게 맞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와 있다.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무르익는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더더욱이 같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마무리 짓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걸로 이제 아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 착오 없이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미국도 큰 반대도 없는 것 같고. 6.25 때 참전했던 그 군인들이나 그때 그 당시에 장군들은 미군이 빠지면 막 우리는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그래요. 예전 분들이 이제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있더라니까요. 아닙니다. 미국이 빠지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무슨 힘을 완전히 잃는 줄 알고 또 미국이 미워하는 줄 아세요. 또 우리나라가 전쟁을 자꾸 뺏어온다는 식의 생각을 하셔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미워할 것 같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장관할 때는 브룩스 장군하고 페이스 대장이 국방장관을 했는데 한미 간의 전작권 문제로 뭐 갈등 같은 것은 전혀 없다. 언제든지 심도 깊게 토의를 해서 두 나라가 다 그렇죠. 윈윈하고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 예.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종 협조 분위기에서 최종 결론만 맺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해 나가래요.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 재미있고도 참 의문이다 하는 게 뭐냐면 북한의 위협 얘기하면 거의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미국 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미국이 반복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해구산 제공하겠다고. 네. 하겠다고 그래도 못 믿겠대. 그럼 누구 말을 믿으라고. 그리고 무슨 공포 마케팅을 뭐 어디 네. 이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 그래요. 근데 우리 위상은 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위상이 이제 높아졌죠. 굉장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전작권 환수 환담을 할 때 우리는 누클리어 엄브렐라 그래서 핵 우산 얘기를 그때 꼭 넣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미국이 그런 외교 문서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걸 실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괌에 폭격기, 원자탄을 하는 폭격기라든지 그다음에 괌하고 오키나와 중간에 원자력 친 잠수함이 상존을 하면서 그게 누클리어 엄브렐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말을 넣었다 하는 거고 한미 간에는 이제 미국의 한국군이 미군을 지원하지 미국이 한국군을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게 더 많다. 맞아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평택 기지는 세계 어느 나라 미군 기지보다 제일 넓고 제일 편안하고 제일 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군들이 훈련소를 마치고 배치받으면은 유럽이라든지 일본 하면은 전부 다 불평하고 본토로 가면 더 불평하는데 한국으로 보면 완전히 막 만세를 부른다. 이런 입장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미군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정확하신 정보이신 것 같고 아직도 또 많은 조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런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이 바뀐 세상을 또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에 너무 소홀히 기뻐하고 옛날 그 향수를 갖고 있는 옛날 그 안 좋은 기억이 너무나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도 알고 미래를 밝혀나가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인터뷰를 해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너무 떨 거 없고요. 그 정해진 대로 이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세계 리더 국가로서 이제 그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시도 군사 작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이제 잘 나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장관님 모시고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들었어요. 예, 똑똑한 자녀들은 빨리 독립시켜야 됩니다. 저희 우리나라에게 똑똑한 우리나라 말로만 똑똑하다 하지 말고 스스로 똑똑해져야지. 그럼요. 그러니까 자꾸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네, 부모집에 자꾸 머무르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컸는데 믿고 우리나라 국민이 같이 똘똘 뭉쳐서 우리나라 이제 바로 설 수 있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다시 오늘 찾아주세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